당신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진짜 문제는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만약 당신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의지력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잘못된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확실해 보였던 결정들이 다음 날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잡아당기는 듯할 때, 대부분 이러한 정체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대개는 당신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피곤하고 에너지는 바닥나 있으며 전날 밤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밀린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그 강렬한 불꽃은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 날 세상은 원래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문제는 의지력 부족도 아니고 결코 게으름도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타고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너무나 미묘하게 벌어져서 당신은 자신이 매일매일 최소한의 저항을 따르는 길을 찾도록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어려운 길은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을 보는 것이 책 2쪽을 읽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피드를 몇 시간이고 스크롤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요?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빠르고 끊임없는 자극에 의해 당신의 도파민 수치가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알림, 모든 영상, 모든 업데이트,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쾌락의 조각들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조차도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극이 넘쳐나는 환경은 당신의 주의 집중력을 장시간 유지하는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질수록 즉각적인 결과가 없는 일들을 마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다가도 수분 만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탭을 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삶이 바로 여기서 정체되는 것입니다. 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산만함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내일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지만 막상 내일이 되었을 때 결국 해내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매일매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무능력감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이러한 에너지 부족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며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패턴을 유지하려 애쓰는 과정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쾌락을 처리하는 영역과 고통을 처리하는 영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마치 저울처럼 작동합니다. 쾌락을 너무 쉽게 얻게 되면 당신의 뇌는 저울을 반대쪽으로 기울여 보상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약간의 불편함, 불안감, 심지어 슬픔까지 느끼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완전히 개운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내면에 무언가가 침해당한 듯한 느낌이요.
그것이 바로 저울이 고통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그 침체기 이후에 당신은 다시 기분이 좋아지려 노력하고 무엇을 할까요? 또 다른 빠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며 삶이 정체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통제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인터넷에서 사라지거나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수도승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앱을 열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왜 열고 있지?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자동 조종 장치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 빌 게이츠입니다. 그는 매년 생각 주간 Think Week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일주일 내내 고립된 채 빠른 자극 없이 오직 독서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죠. 이 주간 동안 그는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대의 모든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때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든 지위가 높든 시간이 많든 상관없습니다. 정신적 명료함은 그것이 존재할 공간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각적 자극으로 가득 찬 반복적인 작업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단순한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게으르지도 않았고 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부하된 뇌의 희생자였습니다. 이 연구는 과도한 자극이 말 그대로 명확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정체가 힘의 부족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 부족임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잠시 멈춤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작은 패턴을 깨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손을 보세요. 정말로 지금 보세요. 휴대전화를 쥐고 있나요? 아니면 키보드 위에 놓여 있나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단수초 동안 자극 없이 남겨졌을 때 그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나요? 이 질문은 그 어떤 심리 테스트보다도 당신의 뇌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몇 주 안에 당신의 삶을 해방시키려면 과도한 소음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의 유입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면 당신의 뇌는 원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상태에서는 집중력, 명료함, 그리고 동기부여가 과도한 노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루에 수분이라도 목적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읽고 영감을 주는 것을 듣고 생각을 기록한다면 당신은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이끌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이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꾸준히 하루에 단수 분만이라도 실천한다면 강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오랜만에 당신이 다시 통제권을 쥐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바로 신체가 정신의 작동 방식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정체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당신의 몸이 지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수일, 수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며 최소한으로라도 근육을 자극하지 않으면 당신의 뇌는 이를 침묵의 경고 상태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영역, 즉 명료함, 집중력,
동기부여에 쓰일 에너지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간단한 일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날이면 모든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마치 세상이 조금 느려지는 것처럼요?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몸과 마음 사이에는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은 양의 움직임만으로도 뇌 산소 공급을 늘리고 기분을 개선하며 호르몬을 조절하고 당신을 비생산적으로 느끼게 하는 정신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구축하는 생체 기계를 활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몸이 정체되면 삶도 함께 정체됩니다. 그만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정신적 막힘이 정확히 당신의 신체로 하지 않는 것에서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인간은 몇 시간이고 앉아서 화면만 응시하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단수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수한 화학작용입니다. 당신의 뇌는 간접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동기부여, 정신적 가벼움, 그리고 한때 혼란뿐이었던 곳에서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쩌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의 궁지에 몰려 있다가 10분 동안 산책을 하고 나면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마치 생각이 막힌 곳을 뚫고 지나가는 듯 문이 활짝 열린 듯한 느낌이죠. 이런 일은 당신의 몸이 그 상태에서는 뇌 혼자서 활성화할 수 없었던 시스템을 작동시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움직임은 마음속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며칠이나 완전히 멈춰서서 마음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며 보내고 있나요? 실제 문제는 당신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부족을 몇 번이나 탓했나요? 때로는 당신이 미루기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당신의 몸이 에너지를 간청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산소와 혈액순환 부족을 보상하려는 당신의 신경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뇌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니콜라 테슬라의 비극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성 중 한 명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완전히 돌보지 않았죠.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일했으며 적절한 영양 섭취나 신체 활동, 휴식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여러 차례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겪어야 했습니다.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천재였지만 결국 자신의 몸에게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정신력을 가졌더라도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정신의 빛나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을 그의 삶과 비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정신에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몸을 소홀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과학은 실제 데이터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2년 미국의 연구원들은 불안, 불면증, 그리고 정신적 명료성 부족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산책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자 놀라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증상이 40%나 줄어들었고 인지 명료성이 증가했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의사결정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움직임의 힘이었죠. 극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왜 통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잠시 여러분의 패턴을 전환해 볼까요? 가능하다면
잠시 일어나서 어깨를 둥글게 돌리고 목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 몸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차리셨나요? 벌써 생각도 조금은 정리되는 것을 느끼셨나요? 때때로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멈춰 있지 않다는 신호, 살아있다는 신호, 현재에 존재한다는 신호 말이죠. 그리고 이 간단한 몸짓을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몇 주 안에 여러분의 삶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10분의 움직임만으로도 여러분의 뇌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 스트레칭, 계단 이용하기, 춤추기, 어떤 방식이든 몸을 움직이는 것 말입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음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할 때 동기가 생겨나고 명료함이 나타나며 행동하려는 의지가 돌아옵니다.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삶을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에 참여할 에너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본래의 엔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을 가동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아마 외부적인 방해물이나 거대한 장애물 혹은 통제 불가능한 어떤 것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을 진정으로 붙잡고 있는 것 중 상당수는 자신의 한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실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무겁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나는 특정 일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재능이 부족해. 능력이 없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 말이죠. 마치 삶이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뉜 영토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시도하려 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아무것도 경험해 보기도 전에 마음이 어떻게 이야기를 지어내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강력한 확신으로 만들어내어 여러분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포기했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야를 얼마나 자주 왜곡하도록 허용했습니까? 좌절한 모든 시도가 마치 판결문처럼 여러분이 그 일에는 맞지 않는다는 가혹한 경고처럼 느껴지죠.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것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붙이는 꼬리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간단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 growth mindset 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을 영구적인 특성으로 보는 대신 발전 중인 기술로 여기기 시작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여러분이 도전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단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아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아직. 이것을 잘 못해. 아직. 배우지 못했어. 아직. 이 간단한 단어는 실패의 따가움을 없애고 모든 실수를 디딤돌로, 모든 좌절을 과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그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 너무 일찍 포기했던 상황을 떠올리기 전까지는 이 말의 진정한 힘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 언어 배우는데 소질이 없어. 이런 종류의 것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어느 시점에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 뿐일까요? 얼마나 많은 꿈이 이런 식으로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걸까요? 캐럴 드웩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했기 때문에 더 나은 학업적, 직업적, 심지어 재정적인 성과까지 얻는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고 믿으면 다시 시도합니다. 개선될 수 있다고 믿으면 조금 더 오래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자신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이 부족한 것이라고 믿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끈기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작용하는 생물학적 원리인 거죠. 이 과정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토마스 에디슨을 기억해 보세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3번, 5번, 20번의 시도 만에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1000번 이상을 계속했습니다. 1000번의 시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수년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한 남자 말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견뎌냈냐고 묻자 그는 거의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는 마법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몇 분 만에 포기하는 것, 즉 계속 시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일찍 포기했던 일은 몇 가지나 되나요? 재능이 부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겨진 더 나은 모습의 여러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열지 않은 채 남겨둔 문은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진실은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저 여러분의 아직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보자면 미국의 교육 사례 중 여러 세대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3년 시카고의 한 공립학교는 다른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학생이 과목에서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악명 높은 낙제 학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직 not yet 이라는 성적을 부여했죠. 그 영향은 너무나 커서 중퇴율이 감소하고 전체적인 학업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포기했던 학생들이 다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살짜리 아이들도 이 간단한 마음가짐의 변화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에게 색다른 초대, 어쩌면 작은 도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피했던 어떤 것을 떠올려 보세요. 항상 갖고 싶었던 어떤 기술, 시작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 너무 거대해 보여 서랍 속에 넣어둔 어떤 꿈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주 동안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마음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라고 대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2주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재설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뇌는 여러분이 반복하는 것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정 중에 있다고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저와 함께 잠시 멈춰 서세요.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기했던 어떤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생각만 하세요. 말하거나 쓰지 말고 오직 생각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과정에 대한 인내심 부족이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여러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직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인 것은 아닐까? 이 생각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 잠자고 있던 부분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해방되는 것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고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상황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믿기로 선택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뀌면 모든 것이 함께 변화합니다. 하루를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는다고 느꼈다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정체되어 있거나 길을 잃었거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적절한 순간에 도착하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성장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